샤먼 체험을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소닉 드라이빙이라고 그 기법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통해서 굳이 어떤 약물이라던가 특별한 다른 도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산 증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북소리를 우리는 그래도 나름 진짜 퍼커션 전문가가 와서 라이브로 들었잖아요. 유튜브로 그냥 들으시면서 매번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갔다 오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먼의 북소리를 듣고 샤먼의 여행에 이제 성공한 분들이 또 저희 스터디에서 조금 여러 명이 계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게 체험을 하셨고 또 이야기거리가 많으셔서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입니다. 저는 그 만화와 그림책 형식의 그래픽 노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어쩌다가 그 샤머니즘 스터디를 하게 돼서 이런 사실 영적 체험이랑은 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이런 방법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에 이런 자리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대 저희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제 오르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북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 하위로 내려간다던가 뭐 신성동물을 만난다던가 이런 경험을 진짜 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 경험이 가능한지 조금 상세하게 꿀팁이라면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솔직히 죄송한데 좀 반응이 있었나요, 선생님들? 사람들 반응이요? 아니 그건 안 여쭤봤는데 한번 혹시 목소리 들으시면서 약간 경험 있으셨던 분 있으실까요? 여섯 명? 7명?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목소리 먼저 듣고 잠시 후에 여기 아까 손들어 주셨던 분들 얘기도 한번 짧게 들어볼게요. 근데 그 팁이 좀 많기는 한데 일단 제가 하는 방식 자체는 그 선생님들이랑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저는 집에서 혼자 했을 뿐이고 이건 이제 여럿이 같이 했던 그런 건데 일단 저도 뭐 침대에 그냥 혼자 누워서 유튜브에 이런 샤머닉 드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꽂고 그냥 눈을 감고 북소리에 집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리고 하위 세계에 가서 신성동물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 팁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심상화에 대한 팁 같은 게 있다면 일단 오감과 연상 이런 거를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감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최대한 많이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상은 만약에 내가 나무를 떠올린다고 하게 되면 그 나무를 통해서 이제 연상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를 생각하면 바람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그럼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공감각. 네, 그렇죠. 공감각적 심상화. 네. 그러면 청각적 심상이 추가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럼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뭔가 주변에 풀밭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풀밭이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 그 풀밭에 작은 나무도 있고 어쩌면 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꽃에 주변에는 나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상이 계속 되면서 그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감각을 이용하고 연상을 열어둬야 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연상을 그러니까 모든 감각, 오감을 다 열어두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각이 가장 편하니까 시각 위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시각이랑 촉각 위주로 하게 되고 후각이나
뭐 다른 감각들은 의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가능한 감각들을 이렇게 최대한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감각으로 한 대상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정말 진짜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창의적인 그런 좀 연습을 많이 기존에 좀 하셨던 거라 그게 가능하신 게 아닌가.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내면 작업이 있다는 거는 몰랐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창작을 하는 분들이라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할 텐데 뭔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어떤 서사화시키고 그 안에 내가 몰입해서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떤 하나의 내면 작업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를 저도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도 어떤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예, 뭐 이렇게 그냥 나 평소 하는 대로 하는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입체적으로 감각을 다 이제 경험을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네네. 다른 팁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약간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 풍경을 진짜라고 믿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그 진짜라는 감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심상화라는 그 방법이 동원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믿으면 심상화는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꿈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그 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알아서 되잖아요. 그냥 풍경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나와서 행동을 하고 나한테 말을 하고 또 그게 나한테 어떤 반응을 일으켜내고 그게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진짜라고 내가 지금 마음속 풍경이 이거 다 내 상상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의식적으로 심상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를 계속 그렇게 자기 암시를 거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진짜다. 지금 보는 게 실제 하는 거고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또 설령 내가 상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몰입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라고 계속 네. 이제 자각을 하도록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를 해줘야 된다. 네. 예. 그럼 거기까지 또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좀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누구나 그 머릿속에 이렇게 잡념들이 있잖아요. 계속 평소에도 그냥 어떤 이미지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용하는 하나의 명상법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이미지에 어떤 방향성만 준다? 그것들이 자유롭게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잡념을 할 때도 스스로 검열을 하잖아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이미지 같은데? 이건 내가 좀 혐오하는 이미지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이미지는 이게 올라오는 순간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스로 검열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의식적으로 모든 걸 다 열어놓는다. 모든 게 다 괜찮다. 반드시 뭔가 떠오르고 다 괜찮다.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선별한다가 아니라 다 좋다. 아무리 끔찍한 이미지도 좋다. 내가 싫어하는 이미지도 좋다. 그랬을 때 이게 좀 더 생명력을 갖고 이미지가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잡념이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굴러가는 것처럼 그 네. 원리를 활용을 오히려 해서 네. 다 허용하는 방식으로 네. 그대로 흘러가게끔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그 요거하고 조금 딴 얘기인데 지금 잡념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라고. 이제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그 영국 작가가 쓴 에세이 중에 기울어지는 탑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에세이가 수록된 그 책이 번역돼서 내던 솔출판사에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그 버지니아 울프가 그 소설의 두 흐름을 구분을 짓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올리버 트위스트 류의 소설은 끝났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소설 속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고 비정상적인 출생이 있고 어린 시절에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속고 당하고 그러면서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운명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삶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가거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삶의 좋은 표본이 돼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짜 인생이라는 거야. 버지니아 울프가 말하는 거는 하루 중에 자신의 인생의 순간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예를 들면, 길을 건너기 위해서 교차로에서 내가 서 있는 동안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길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그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기까지 내가 서 있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이미지가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나는 그 이미지에 대한 반응으로 수많은 연상작용들이 일어나거든. 이런 것들은 그 삶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 올리버 트위스트류의 작품에서는 잡념으로 치부했던 거거든. 그죠?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야, 잡념이. 그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인생은 희미한 막이라는 거야, 커튼. 희미한 막. 그 희미한 막은 내가 아무리 그 실체를, 실루엣을 뚜렷하게 보고 싶어도 희미한 막에 감춰져 있거든. 그 희미한 막이 바로 뭐냐면은 잡념의 은하수라는 거거든. 잡념의 은하수. 그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의 삶에 실제로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미세스 델러웨이 부인이에요. 델러웨이 부인.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의 또 나이 먹었는데. 율리시스의 빽빽한 옥스포드판 버전이 500페이지예요. 580페이지. 글자만 있어. 그 글자만. 여러 주인공이 나오는데 스티븐 데달러스가 성장해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580페이지 묘사된 건 뭐냐면 하루 반나절 동안 일어났던 머릿속의 잡념이에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페넬로페라고 하는 그 장에서 한 여자가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유기성, 일관성, 통일성이 하나도 없어. 자기 인생은. 자기 남편도 그렇고 자기 주변의 모든 인간들이. 그러면서 그 침대에서 여자질을 하고 와서 그 홍등가에서 거기서 술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를 친구가 데리고 와. 그 남편이 내 침대 옆에 누워 있어.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yes, yes, yes 하면서 끝나거든. 자기 삶에서의 그 모순 혹은 삶의 불일치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걸 평가하지 않는 거. 그죠? 잡념도 아마 그런 형식이겠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거든. 그리고 목 선생님 말한 대로 그 잡념을 통제하지 말고 그 잡념을 방향을 부여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마 진짜 샤머닉 저니의 가장 좋은 준비하는 태도거든. 그죠? 그래서 그 잡념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에 변화가 좀 있어야 돼. 그렇죠? 이건 여담인데 저도 이제 계속 여담 계속 할 거야. 아니에요. 동그라미를 상상해서 안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가 이 정확한 동그라미인가? 이 동그라미는 올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동그라미만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것 또한 내버려둬. 예. 네. 그냥 어떤 그 가치 평가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판단 중지 네. 상태. 네. 이게 정말 힘든데. 네. 왜냐면 우리의 의식은 그것과 반대로 훈련을 해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했었던 샤먼 여행 중에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으셨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인상 깊었던 체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에피소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처음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신체 절단 이런 거를 경험했던 그 에피소드인데요. 근데 이게 샤머닉 저니 자체가 되게 어떤 서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난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샤머닉 전이를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초기 시기의 그 여행이고요. 스터디할 때. 네네, 저희가 샤머니즘 스터디를 하고 한 2주, 3주 지났을 때 그때 했던 체험이에요. 구릿빛 얼굴을 한 어떤 중년 사내가 있었어요. 처음에 인디언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온몸에 깃털 같은 거를 이렇게 달고 있어서 인디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만 사람이고 그냥 거대한 새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갔던 질문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양팔을 쭉 벌렸는데 그게 사람의 팔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새의 날개였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중년 남자가 대여섯 명처럼 늘어났는데 서로 다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또 몇 번 막 뭐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 같은 뭐 그런 동작 같은 걸 하다가 갑자기 저를 구름 위에 눕히더니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어떤 수술할 때 이렇게 적출하듯이 신중하게 내장을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왜 개들이 구덩이 팔 때 이렇게 막 과격하게 파는 그런 모양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거칠고 빠르게, 그러니까 온몸에 그 내용물을 긁어낸다는 느낌? 그런 식으로 다 꺼내냈고 저는 껍데기가 됐는데, 그때 제 시점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내려다보는 그 3인칭 뷰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끄집어냈더니 그 새 남자가, 그 새 형태를 한 남자가 제 장기들을 하얀 구름에 이렇게 빨기 시작했거든요. 빨래하듯이. 그래서 빨기 시작하는데 각기 역할이 다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동작으로 빠는 게 아니라 누구는 뭐 앉아서 빨고 누구는 서서 빨고, 그리고 또 노래를 계속 하는데 일종의 모내기 할 때 이렇게 답가 주고받듯이 하잖아요, 노래를. 뭐 그런 식으로 막 노래를 하면서 신체를 그렇게 그 내장을 다 빨더니 다시 이 안에 넣어서 그냥 신체를 다시 봉합해 줬거든요. 네, 그런 뭐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실제로 그전에는 상상하지 않았던 이미지인데 이게 딱 샤먼의 여행을 하면서 나타났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듣기로도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상상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정말 상상인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지의 흐름이 나를 데려가는 건지. 그래서 이 심상아를 아까도 물론 팁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어떤 본인의 그 어떤 뭐랄까 여정을 이렇게 끌고 가는 힘? 그런 게 있는 건지. 근데 그리고 네. 그렇기도 하고, 여기 목 선생님이 그 디스멤버먼트 요거를 경험했을 때는 우리가 아마 신체 훼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다루지 않았을 때거든. 아닌가? 네, 우리가 책에서- 다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거 개인적으로 본인도 그거 잘 네. 모르고 있을 때. 그 어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그게 사지절단이라고 생각 안 했던 이유는, 사지절단 말 그대로 팔다리가 잘려야 사지절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듀아데 이야기처럼 머리가 잘려 나가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뭐 대장장이가 이렇게 무두질을 하고 뭐 이런 게. 익스트랙션이라서 적출. 네네. 그것도 사지절단. 네. 그래서 이거는 처음 경험하는, 처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내장이 다 빨래를 해줘가지고 네네. 다 집어서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어준 케이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잠깐 너무 말을 너무 많이 하시네. 아니, 네. 예, 저기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이제 언덕에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했던 경험이 사지절단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지브랄, 저기 가브리엘 천사가 그 굵은 손인데 지구의 반만 했대거든, 그 손이.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반. 그 손이 자기 목구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기를 빼거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 그리고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또 누나를 뽑아가지고서 그걸 씻어가지고서 다시 집어넣고.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잠깐 뽑았던 장기들을 넣어두는 깨끗한 항아리가 있긴 있어. 그러다 다 하는데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지. 항아리가 있냐 없냐 그 차이만 다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빨래를 하기 시작했을 때, 빨래? 예, 그 약간 빨래. 망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거 너무 저걸 왜 빨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었는데 그냥 내버려 뒀죠.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네. 네네. 그러면 이 장기를 다 빨래를 다 하고 이제 난 후에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 실제로 그런 경험을 어쨌거나 머릿속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나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좀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샤머닉 전이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이제 뭐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샤머닉 전이를 제가 한 지금 15번에서 20번 정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거의 매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약간 몸이 좀 바뀌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예, 그런 사지절단 하고 나서 그게 바로 오진 않거든요. 사실 그런 샤머닉 전이를 끝내고 나서 바로 내가 달라졌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게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지절단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좀 사지절단은 항상 그럼 같은 패턴으로 내장을 세척하는 뭐 이런 건지 매번 다른? 그렇게 내장을 긁어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약간 동물한테 먹히는 거, 예, 약간 팔다리를 동물한테 다 여러 마리한테 뜯어 먹히고 그 동물의 배설물에서 다시 제가 태어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물 속에서 작은 물고기나 이런 애들이 저를 다 뜯어 먹고 거기에서 뼈만 남은 상태에서 자라난 어떤 해초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그 흙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네, 그리고 불에 태워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 불에 태워지면 아예 다 숯덩이가 잿더미가 됐다가 불사조처럼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의 상상력에 따라서 그 변주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그 효능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 설명은 못 하겠지만, 왜냐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예, 불에 태워지는 거랑 그 물속에서 썩어가는 거랑 좀 달라서. 그것 또한 또 실제적으로 감각을 다 하시는 거죠. 최대한 느끼려고 하죠. 예, 최대한. 예. 뭔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가진 감각,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 상황이 진짜라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네, 아직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들리거든요. 불이 태워지고 이렇게 찢기고 먹히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오히려 몸에서 어떤 달라진 효능을 느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설명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샤머니즘 스터디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사지절단이라는 게 뭐 나를 정말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시 태어나는 과정,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거 할 때도 뭔가 그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고,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이제 듀얼의 얘기를 자세히 못했는데 7개의 천막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7개의 천막에 들어가서 그 천막을 주재하는 정령들한테 자기 몸을 다 뜯겨 먹기는 거거든. 그죠? 왜 뜯겨 먹여야 되냐? 그걸 sacrifice, 희생제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이 정령이라면, 실제로는 인간 사회의 나쁜 정령들이지. 그 정령한테 나를 공양을 해. 공양을 하면 내가 그 정령의 힘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듀아데는 이제 여러 정령들한테 뜯기거든. 그죠? 그리고 그 정령들이 떠나는 듀아데한테 하는 말이 바로 뭐겠어요? 자신들한테 고마워하라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위대한 샤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뭐냐면, 여러 종류의 질병을 퇴치하는 능력이거든. 그러면 자기 몸을 여러 종류의 정령들에게 먹혀야 되겠죠. 그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듀아데는 샤머닉 전이를 하게 되면은 동물들의 리전, 군단을 끌고 가거든. 처음에는 족제비하고 쥐가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정신세계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조력하는 동물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 중에는 뭐냐면 천연두의 정령들도 따라다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정령들한테 뜯긴다는 거는 결국은 그 정령이 갖고 있는 vital force, 활력. 그 활력을 내가 가져오는 방식이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조금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신성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신성동물들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 부탁드릴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할 때는 샤머닉 전이를 할 때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클 하너도 자기 신성동물을 얘기하거든요. 80대 체험하고 나서 20년 지나서. 그래서 저는
신성동물이 사슴이에요. 그 숫사슴이고 뿔이 달린 숫사슴이고, 근데 굉장히 유쾌하고요. 일단 항상 뭔가 개그를 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뭔가 장난을 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걱정이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들어맞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냥 괜찮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괜찮아. 너는 좀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너는 좀 더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항상 높은 곳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진 어떤 숲, 지평선이 보이는 숲 같은 걸 자주 보여주거든요. 어떤 절벽 아래서. 그때 그 풍경이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 풍경이 너고, 이 숲이 너고. 네, 근데 거기에서 오는 좀 감동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도 15주간 옆에서 뵀지만 얼굴에 항상 이제 걱정이 막 나중에 폐지 주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웹툰 작가로 내가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러시면서 또 샤머닉 전이를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한 15주 정도 지나니까 얼굴색이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크림 발랐나 싶을 정도로 그러셨는데 진짜 지금 처음에 만났을 때 피부톤하고 완전히 달라요. 톤이 밝아지셨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지켜보면서 너무 놀라워서 혹시 이제 생활에서 뭐 에피소드 하나 정도 있을까요? 조금 내가 이렇게 이런 걱정 그런 것들로 이 전이를 시작했을 텐데 그게 어떤 게 해결이 됐다라거나. 사실 좀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되게 큰 변화거든요. 저는 이런 데서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거부감이 있었고, 이게 아무리 뭐 이런 어떤 그냥 하나의 명상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내면적으로 체험한 그런 것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는데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고민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스터디를 해왔고 그 경험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뭔가 이런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에 참여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계속 어떤 이런 감정의 기복은 있었지만 계속 괜찮아. 그냥 이거 해도 뭐 아무런 해도 없어. 네,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게 가장 극적인 변화. 그 산책할 때, 제 산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감각이 되게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런 나뭇잎 색깔이나 향기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와요. 그래서 되게 놀랍고 재밌어요. 훨씬 더. 이게 이렇게 빨간색이었나? 이게 이렇게 녹색이었나?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렇게 상쾌했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가슴 안에 시원한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런 어떤 일상이 좀 달라진다는 느낌? 일상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느낌? 네,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감각이 많이 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말씀 주시기로 또 이 여행을 할 때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 목적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된다. 그냥 뭐 샤머닉 하는 거 이런 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적을 어떻게 그럼 상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이 여행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행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잊지 않으면 돼요. 그냥 가슴 한켠에는 그게 있다라는 자각만 있으면 돼요. 어떤 그거를 문자화해서 계속 이렇게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자각이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어떤 잡념이 흘러가는 방향이 생기고, 이런 게 없으면은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잡념이기 때문에 되게 어수선해져요. 내가 나중에 하고 나서도 내가 이 여행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수선해지면은 이게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여행의 목적을 반드시 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창한 게 아니고 사소한 거에도 좋아요. 그냥 하이세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네, 신성동물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냥 뭐 이런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 네. 여기
저 책의 저자 그 산드라 앵글만은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생들한테 주는 대출이 있거든요. 우리 대학생들 국가장학금이죠. 그것을 채 못 갚아가지고 인스톨먼트 할부금을 어떻게 갚을지 그게 늘 고통이었거든. 매달 일정 시기에 찾아오니까 그거를 질문하고서 대답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어떤 차별이나 판단을 두지 말라는 거야. 네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그걸 그냥 솔직히 말하라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해결하고 싶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샤먼 여행을 이제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일상을 살아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환상적이고, 저 같으면 거기 더 머무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뷰, 아름다운 막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상에 또 살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아니면 이 여행을 통해서 나는 이거는 확실히 생겼다, 나의 어떤 관점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건 그 자연과의 연결감? 그런 게 좀 되게 커요. 그 샤머닉 저니 안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다 모든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게 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오는 되게 치유감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막 어떤 우리가 흔히 막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좀 자각을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서. 왜냐하면 그 샤머닉 저니를 할 때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지 계속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에고가 엄청 강하게 개입해서 이 여행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중요한 이벤트일 때, 혹은 내가 가지고 간 질문이 너무 무거운 질문일 때, 그러니까 차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거를 내 욕망대로, 내 바람대로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갑자기 그 어떤 동물들이 인형처럼 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기다리는 로봇처럼 멍하니 있고 주변의 풍경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 순간 위화감이 들면서 지금은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경계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기준을 세워두고 뭔가 거기에 도달을 못하면 그게 실패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나를 자연스러운 상태에 계속 놓아두는 거, 그게 가장 건강한 자기만의 리듬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오는 좀 태도가 있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점점 이런 자각이 점점 커져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일상에서도 아까 샤먼의 여행에서 이게 위화감, 그러니까 인형처럼 움직인다, 부자연스럽다는 이미지를 통해 알게 되듯이 현실에서도 또 그게 적용이 된다. 네네. 이렇게 되나요? 네네. 감각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아까 손을 여러분이 들어주셨어요. 진짜 이거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럼 이제 손 드신 순서대로 이제 마이크가 저희가 전달해 드릴게요. 다른 데서 이거를 나눌 때가 많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라서미 선생님과 또 직접 체험하신 목회경 작가님 계시니까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난 또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험이 경험 어떠셨고 질문이 뭔지? 네. 저는 이제 샤먼 여행 책을 퍼밍을 해서 이제 받아보고, 저도 집에서 유튜브로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혼자서 좀 여행을 떠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처음에 봤던 게 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뱀을 봤는데 굉장히 좀 강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한 대여섯 살쯤에 저희 할머니가 사셨던 그 빌라인데, 거기 앞에 이제 놀이터가 있었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무 안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는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오감을 사용해서 저는 나무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이제 흙의 냄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하이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 향도 이렇게 나서 좀 축축한 흙의 냄새를 좀 맡아보려고 굉장히 후각을 좀 많이 사용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타고 내려가는데 나무 안을 한번 좀 삥 둘러보고 그리고 그 나무 아래로 이제 지하가 있었는데 나무 뿌리가 사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좀 촉각을 느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도 뭔가 손톱에 계속 끼고 차갑고 그리고 조금만 미끄러지면 아래로 떨어질 것 같고 되게 무서웠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이제 또 다시 땅에 도착을 해서 아직도 밖에 안 나와서 그 통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또 기어서 봤어요. 또 기어가면서도 흙이 계속 무릎이랑 손바닥에 묻는 거를 느끼면서 계속 기어갔고 그리고 좀 빛이 나와서 나왔는데 거기가 아마 태안에 있는 어느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다가 있고 저는 절벽에 서 있었는데 잔디밭이 좀 있었어가지고 거기를 걸어가다가 저 멀리에 보이는 또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험한 동굴이었는데 그쪽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 바위들이 너무 뾰족해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축축하고 좀 고난의 길을 왠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길을 이제 계속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한 세 갈래 길이 나와서 그냥 그 중에 아무 길로나 좀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다 보니까 천장은 이렇게 뚫려 있고 또 그 아직 동굴 안인데 그래도 조금 확 트여 있는 동굴의 공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전에 보았던 엄청나게 큰 구렁이 같은 건데 아까 제 옆에 분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보니까 태백에서 예전에 나왔던 큰 아나콘다랑 굉장히 닮은 모양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이 저한테 이제 와서 근데 저는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나요?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들어놓고 나가는 방법을 이제 물어봤는데 구렁이가 이제 제 몸을 이제 감싸더라고요. 빙빙 돌아서 꽉 이렇게 묶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했던 거는 그 뱀의 이제 피부가 저에게 닿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심장 보동 그런 울림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제가 여기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뱀이 입을 벌리더니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저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뱀 머리 안에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라는 생각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혀가 이제 여기 목에 느껴지고 얼굴에 좀 느껴지면서 되게 축축하다. 이건 되게 축축한 샤먼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뱀이 이제 저를 끌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방법, 밖으로 나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갔는데 이번에 되게 신기했던 점은 아까 그 커다란 나무까지 나왔다가 뱀이 그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또 그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계속 내려가기만 했는데 지금은 엄청 빠르게 또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좀 끝이 났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좀 창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영상화도 좀 잘 되고 상상을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 꿈도 좀 자주 꾸는 편이기도 한데 이게 내가 경험하고 본 게 맞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구심 있잖아요. 내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서 이것을 계속 이미지화하고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샤먼 여행을 한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상상을 한 건가? 평소에도 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 똑같은 그 고민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샤머닉 전이라고 그냥 내가 이렇게 다 상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스스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초기일수록 내 그 에고가 개입한 상상이 많이 섞일 수가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개인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논증을 통해서 이게 뭐 실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이거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있는 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런 샤먼 저희 스터디했던 그런 원서들을 봐도 모든 그 이제 이거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똑같은 고민들을 다 하세요. 네. 이게 내 상상 아닌가? 약간 이런 식의 고민들. 근데 그거는 경험이 지속될수록 그냥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개인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들을 향해서 갈 때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거기 마이클 하너도 그렇고 그 아까 이제 저 입구에서 이제 선생님들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샤머닉 전이를 하면서 반드시 자신이 자주 만나는 동물이건 아니건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신성 동물을 꼭 찾아야 된다는 거야. 뱀은 아마 계속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신의 신성 동물이라는 확신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자신의 신성 동물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경험하는 게 사실은 자신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자꾸 믿게 되거든. 왜냐면은 의식은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에고가 개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스스로 펼쳐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신성 동물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동물들에게 예를 다하고서 나의 신성 동물이 맞냐고 자꾸 물어보라는 거야. 제가 그 샤먼 여행에 대해 알게 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번에 체험을 시도를 처음 해서 처음 겪었는데 좀 당황을 해가지고 네, 오늘이요. 오늘 처음 시도를 해봤고 근데 처음 겪었는데 근데 잠시만요. 아니, 제가 시도를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하고 외롭게 살아야 했는가 이걸 좀 억울하게 호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 동굴에 가서 하이세계 가라 하셔가지고 하이세계 가려고 동굴을 자꾸 가려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진짜 중요하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느꼈는데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이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제가 겪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고통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근데 그 경험들이 나한테 뭔가 깨닫게 하려는 의미들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의미들을 깨닫고 나면은 그게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찾고 싶었던 것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겪었었고,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게 동굴에 가려는 게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게 동굴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나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지금 하이세계에 가라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뭘 보여줄래?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줘봐라 하고 냅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다 못하는 게 제가 봤던 게요. 1시간 정도였나요? 30분이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30분 동안 봤던 그 장면이 진짜 수천 년, 수만 년 연거되시고 엄청 그 하늘과 그 지하, 그 중간 세계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뭐 하늘에서 그 날개 달린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목이 잘려서 떨어지고, 근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하면은 잡아가지고 땅에 심으면 또 나무로 자라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뭐가 또 떨어져가지고 그거
따라서 빨려 들어가서 지하로 갔다가 계속 이런 걸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하게 들은 메시지라고 여겼던 거 4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적었어요. 좀 두서없게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꼭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들은 메시지는 이거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처음 겪어가지고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메시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그 하늘과 지하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북소리 딱 마치는 소리 신호 들었을 때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인사를 하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자 하고 인사하려 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보였던 장면이 하늘에 제가 하늘에서 제 하늘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셀 수 없이 엄청 많은 그 사람과 동물들이 쫙 있는데 그게 다 구름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마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느꼈던 메시지가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고통에서 치유가 나온다. 이걸 봤는데 그게 제가 땅이랑 하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게 잔인한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 사이에. 근데 거기서 또 나무가 자라나고 또 그게 또 다시 잔인한 걸로 또 변했다가 거기서 또 생명력이 있게 뭐 나비가 태어나고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제가 동굴이나 바닷속 하늘 엄청 많이 가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동굴이 좀 인상 깊었던 게 거기서 지나갈 때 약초가 있길래 뭔가 그거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뽑았고 위에 그 동굴 천장에 칼 같은 고드름이 있어서 따야 될 것 같아서 따고 또 가니까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을 주웠거든요. 근데 뭔가 그 거울을 보라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그 거울을 봤더니 제가 그 칼 형상의 고드름과 사랑을 치유하는 약초를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치유를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동시에 들고 거울을 보는데 그게 제 자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드름이 녹으면서 그 약초를 키워서 약초가 자라서 나무가 됐어요. 이게 고통에서 치유가 나온다. 이걸 메시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느껴서 정리했던 메시지가 고통에서 치유가 나온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연구의 시간을 나한테 왜 보여줬냐 하고 제가 느끼게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경험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삶의 상호작용을 겪는 건데 그게 이미 수많은 연구의 시간이 반복되어 왔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 같았고요. 네, 마지막에 4번째가 제가 이것들을 말해야 된다라고 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너가 말해야 한다는 느끼면 말해라. 그 어떤 다른 사람의 가이드보다도 너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를 말해야 된다. 네, 저도 오늘 샤머닉 절미를 한 거는 처음인데요. 저는 이제 영성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사실 그 세션 같은 걸 많이 받고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서 저도 되게 신사화가 잘 되는 편이라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빛이 막 보이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눈 감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이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갔다가 다시 못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도 약간의 그 벽이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혹시 뛰쳐나가지는 않을까, 북소리를 듣고 미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자, 그냥 뭐 별일이야 있겠냐. 그리고 이제 북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사실 이 개인적인 전이 같기도 한 게 메시지들은 각각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자 필요한 어떤 인생의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보여지는 장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스피릿 애니멀을 만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동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요즘에 이슈가 용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 동물의 힘을 좀 얻어서 좀 강력한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늑대나 약간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늑대류죠. 그래서 오늘도 걔네가 나왔고, 걔네가 나와서 모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착하고 막 돌봐주는 그런 모성이 아니고, 약간 야성적인 모성에 대해서, 와일드한 어떤 엄마의 힘에 대해서 그런 걸 저에게 좀 심어줬고요. 제가 그래서 그 동물들을 만나면서 동물의 힘을 좀 나에게 내재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다른 꿈이나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 걸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이끄는지 보자. 그냥 얘네가 보여주는 게 뭔지 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물들을 만났고 처음에는 아주 신나게 강물을 따라서 아주 서핑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즐기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동굴에 가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아까 말한 사지가 절단되니까 되게 기분 나쁜 쥐하고 막 검정 새 같은 게 와서 이제 진짜 산성을 막 뜯어먹는 그런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타로도 보고 뭐 이러는 여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데스가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데스가 워낙 필요하기도 하고 그냥 정말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있는 자아 때문에 맨날 괴로워하는. 그래서 일자를 버리고 정말 새롭게 나의 어떤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반갑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예전에 레이키 어떤 걸 어튠 받을 때도 아까 말했지만 내장이 정출되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수술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실로 몸을 다시 꼬매줘서 되게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도 죽음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우리가 재생, 다시 태어난 리버스의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았고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아까 툰드라의 하얀 거기에 술록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티벳인지 히말라야의 이제 설산도 보여가지고 거기서 잠깐 수도승도 하고 빨간 수도복을 입은 수도승도 하고 이제 막 그러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접하는 어떤 것들이 아까 이제 강의 들은 거 꼬마고 비슷해요. 일상에서 얻은 어떤 정보들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연상이 돼서 나왔을까. 아니 근데 사실은 그마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런 것이 뭐 되게 대단한 스피릿 애니멀을 만나고 이러진 않아도 저는 이 경험이 아주 오롯이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굉장히 따뜻해졌고요. 감각이 하기 전하고 후하고 되게 이렇게 강력하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면 우리가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꿈 분석하고 꿈 해석하고 우리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나의 내면과 만나고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귀중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의심은 가지만 의심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즐기다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이거 하면서 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올 처음 이거 하신 거예요? 네. 처음인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창작 쪽이라서 이게 상상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저도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상으로 된 걸까? 이게 내가 원래 상상력이
그게 많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했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아직 처음이기도 하고 원래 초보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의심이나 약간 그런 걸 하는 게 맞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약간 내면화의 작업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참여했을 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와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혼잣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일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에 가야 되네? 내가 왜 동굴에 가야 돼? 내가 왜 굳이? 약간 나 지금도 되게 좋잖아. 지금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동굴에 가야 돼? 하면서 거의 한 15분 정도를 계속 몰라 이러면서 막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집 앞에서 그냥 막 춤추면서 곡소리 너무 재밌으니까 곡소리에 막 춤추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뭔가 그래도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좀 해보지 않겠니? 라고 이제 뭔가 돼서 제주도 뭐 어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입구에 다다랐어요. 그 동굴. 근데 거기서조차도 내가 가기 싫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동안에 이제 저와 함께 했던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다 이렇게 막 만나면서 너 괜찮아, 너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계속 이렇게 토닥여 주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싫은데 하다가 갑자기 너 나를 못 믿는구나. 너 나를 되게 의심하고 있네. 나 스스로도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거기서부터 훅 들어간 거예요. 그 동굴 안으로. 그래서 거기 안으로 들어갔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아까 이제 라성일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입구를 계속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입구도 막 어떻게 하다가 막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숨죽이면서 있었는데 막 무슨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뭐지? 막 계속 또 이렇게 판단 이러다가 내가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으면 뭘까? 막 뱀인가? 나는 뱀인가? 그래서 혼자 또 상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그거를 또 하다 보니까 제 손 안에 되게 조그만한 약간 강낭콩 같은 그런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지? 하고 봤는데 눈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강낭콩이 살아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눈이 있긴 있어요. 눈이 깜빡이고.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좀 지금은 또 괜찮은데 아까는 되게 슬펐거든요. 뭔가 내가 아까 이제 내면화의 작업을 얘기를 했는데 약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항상 무서워하고 항상 좀 두려워하고 있는 이렇게 제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 강낭콩 같은 그 귀여운 애가 그 조그만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이게 그 동안에도 이게 맞나? 내 신성 동물이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질문이 이거였어요. 질문이 그러면은 네네. 신석 동물이 맞나? 네, 강낭- 그게 맞는 건가요? 강낭콩이 신석 네, 동물이 맞나? 강낭콩이 맞는 내 볼 때는 신성동물이 아니야. 왜냐면 신성동물은 이렇게 질문해가지고서 공중에 승인을 받아서 신성동물이 되질 않아. 철저히 사적인 문제거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샤머닉 전이를 할 때는 신성동물을 라고 판단되는 존재들한테 확인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내가 본 게 신성동물이 맞냐라고 하면 그건 그냥 겉도는 얘기야. 왜냐면은 자신과 신성동물, 그러니까 개인의 영혼과 신성동물의 혼은 아주 내밀한 방식으로 소통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권위자가 그 신성동물이 맞다, 안 맞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성동물은 그 동물의 형태를 유지하고서 만나. 눈만 이렇게 나와서 신성동물이라고 하진 않거든. 그래서 오늘 처음 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오늘 소개는 못해 탐 코안이라고 마이클 하너의 그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서 한번 그 집단으로 한 적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깊은 체험을 해요. 근데 그 탐 코안이 셔머닉 저니에 그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한테 늘 해주는 말이 있어. 느긋하게 하지만 집요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처음 하고서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듣는 대답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느긋하게 하고 집요하게 하다 보면은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못하신 분들이 태반일 거야. 마이클 하더 센터 캘리포니아 밀레이에서 3년 동안 매주 참여했어. 그 사람만큼 착하게 사온 사람이 없거든. 아무것도 못 봐. 그러니까 그냥 동굴로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입구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다 이 사람이 3년, 정확히 말 2년 8개월이거든요. 2년 8개월이 지나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 그랬을 때 마이클 하나는 이제 그런 태도 갖지 말라고 하거든. 체험을 하는데 그날 모든 사람이 했던 그 체험을 능가하는 아주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나 정신의 발달에 어떤 촉매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무의식은 기다려. 그냥 그가 원한다고 그냥 내보이는 게 아니라. 알겠죠? 예전에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한 말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야. 우유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유를 준대. 하지만 포도주를 달라고 하면 포도주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가볍게 원하는 거, 선하게 살고 싶지만 어떤 극적인 삶의 용기를 발휘해서 살고 싶지 않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큰 대가를 치르고 싶진 않거든. 그런 사람들은 우유를 먹고 싶은 거야. 우유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는 거지.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우유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어린아이가 위스키 얼마나 맛없겠어. 어린아이한테 커피 같은 게.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위스키를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샤머닉 저니는 황홀하지만 그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그 지불할 수 있는 고통만큼 황홀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환상적인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좀 말이 길어졌어. 아우아스카 혹은 실로시빈, LSD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의식이 엑스타스예요. 트랜스. 이제 학자들은 트랜스, 엑스타스 다 구별해. 근데 여기서 구별하는 게 별 의미 없고 이걸 변성의식이라고 해요. Altered States of Mind. 변성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압도당해. LSD 체험을 하거나 슬로시빈 체험을 하는 게 그 압도당하는 거거든. 그런데 샤머닉 전이도 트랜스 상태야. 그래서 이 샤머닉 상태도 분명히 변성의식이거든. 기존의 변성의식하고 뭐가 다르냐? 의식이 압도당하지 않아.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 파워 애니멀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파워 애니멀도 성장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존하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위험을 감수하고 서로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가야 되는 거야. LSD 체험은 이런 걸 못 주거든. 그죠? 슬로시빈이건 아와스카가 됐든지 간에. 알겠죠? 그런 체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샤머닉 저니는 너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요한다고 하다 보면. 그거까지 못 가면 그냥 영적인 유희야. 그죠? 그냥 궁금해요. 제가 이거 저도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9월달에 그 강의는 들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상음악 이런 거 들으면 눈 감고 명상음악 하면 이제 이게 컬러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 북소리를 체험을 했을 때 이게 그 동물 속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게 저는 제가 그러니까 평일하고 주말에 제가 그 퇴근하면 저희 그 서울숲 쪽에 이제 고양이들 자주 보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북소리로 이제 명상을 했을 때 고양이가 이제 전 서울숲에서 되게 이렇게 느긋하게 천천히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자기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 저한테 제스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가서 이제 그 밑에 지하 세계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뭐 이렇게 신체 절단 이런 거는 모르겠고 저는 그냥 이게 그 뭔가 그냥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저는 이렇게 좀 좀 천천히 거닐면서 좀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약간 그 숲 냄새가 그 좀 풀 냄새가 정말 진한 냄새잖아요. 되게 진하고 약간 약초 냄새 같은 그런 것도 나왔고 그리고 그 약간 누가 내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람이라고 모르겠고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거가 이제 뭐냐면 그냥 혼자 그냥 어디로 막 이렇게 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고양이랑 같이 가니까 이게 정말 맞는지 저도 약간 사실 이게 맞나 이게 좀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 99%지. 아 그래요? 샤머닉 전이를 샤머닉 전이를 한 건데 네. 자신이 보던 익숙한 동물 그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뭐라 하면은 패밀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그 패밀리에 영어 단어 중에 퍼밀리어라는 단어가 있거든. 네. 그게 뭐냐면 반려동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반려동물이 나타날 때가 있어. 네. 길에서 처음 보는 고양이건 내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건 네. 그거는 신성동물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어트랙션, 유인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신성동물을 못 만났다고 해서 그게 로우월드를 못 갔다는 말은 아니야. 끊임없이 찾아야 돼, 자신의 신성동물을. 그리고 그 노력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성과가 큰 거야.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아까 소문 안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저도 의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긴 했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 전 조금 놀랐는데 저희가 이게 미리 예상을 했을 때 질문이 없을까봐 왜냐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왜 특히 저희 스터디 할 때도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이런 경험이어가지고 예상을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셔서 너무 놀랍고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예, 계속 꾸준히 집요하게 하셔라라고 느긋하게 하지만 집요하게. 느긋하게 하지만 집요하게 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